가을 오후의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손주 연우의 작은 손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감나무 아래로 노란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나비 봐요. 그래, 연우야. 예쁘지? 정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이제 70을 넘긴 그녀에게 이 시골집은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2년, 손주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정희는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에 앉아 연우가 흙장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손주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꽤 큰 집이라고 자랑했었지요. 방 4개의 마당이 있는 단층집,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희는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서울로 나간 후에도 혼자서 말입니다. 정희는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배신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버텨냈지요.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했고 동료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그럼 들어가서 간식 먹을까? 연우의 작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던 정희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남 도연의 차였습니다. 그는 평소 미리 연락하고 오는 편인데 오늘은 예고 없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연우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도연은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집 안팎을 훑어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을 때의 도연은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아이였지요. 거실에 앉은 도연은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지, 곳곳에 스며든 생활의 냄새들. 그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이사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서울 아파트로 오시면 병원도 가깝고 우리가 자주 뵐 수도 있고요. 정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몇 번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아직 멀쩡하다며 넘어갔는데 오늘 도연의 말투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남 민석이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갓 딴 배추와 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이 왔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형제의 시선이 마주치자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너도 잘 됐다. 같이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 또 그 소리구나. 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채소를 부엌에 놓고 형 앞에 앉았습니다. 형, 우리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민석아, 현실을 봐.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 겨울에 보일러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럼 내가 관리하면 되지.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두 아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만나면 항상 이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지요. 도연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집의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형은 돈 이야기만 해. 이 집에는 아버지의 추억도 있고 어머니가 평생 바친 희생도 다 남아있어. 민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형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요. 도연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라면 민석은 직감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이 없어, 민석아. 끝이 없다고? 형은 정말 차갑다. 이 집이 그냥 돈으로만 보여? 정희는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존심으로 버텨온 그녀였지만 이렇게 아들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우는 어느새 거실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아직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두 아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보겠다. 그 말을 마치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어깨 위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는 것 같았지요. 저녁 무렵 도연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집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의 기대감,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남편을 떠나보내던 슬픔까지 모든 것이 이 집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걱정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기에는 이제 너무 벅찰지도 모른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들들의 다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민석은 그 이후로 더욱 부지런히 집 주변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보일러실을 점검하고 지붕에 낙엽을 치우고 텃밭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석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석의 대답은 밝았지만 정희는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였습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성격이었지요. 오후 늦게 현관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있니? 오랜 친구 김명숙이었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숙은 40년 넘게 함께 교직 생활을 한 동료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주 만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지요. 어머, 명숙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친구의 모습에 약간의 의외감을 느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정희는 명숙이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들려주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계속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수가 무슨 일이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명숙은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도연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문? 민석이 말인데. 명숙이 더듬거렸습니다. 혹시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도연이가 알게 된 건 아닐까? 정희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쏟아졌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수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친구로서 나가줘.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제발 나가달라고 했어. 명숙이 떠난 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 끝없는 배신의 순간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안겨준 갓난아기.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었지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주세요. 제발. 정희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모두 접고 그 아이를 진짜 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민석은 도연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지요. 그때마다 정희는 더욱 강하게 민석을 감쌌습니다. 친아들 이상으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석은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혹시 형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민석아. 정희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30이 된 그 아이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30년간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시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엄마, 설마 집 이야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민석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해요.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도연의 말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고민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민석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이 정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 무렵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석이 벌써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이 집을 지키려는 민석의 마음,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도연의 마음, 그리고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얽혀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마루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민석은 벌써 텃밭에서 배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도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명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경 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도연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갑자기 왜 그런 걸 알아봤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집이에요. 그때 민석이 텃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갓 딴 무와 배추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이 온 것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네. 민석아, 앉아. 같이 얘기하자. 민석은 채소를 부엌에 놓고 형 앞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걸 봐. 이 집을 팔면 어머니가 서울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어. 형, 우리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나는 절대 반대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집? 이게 고집이야?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살아온 터전이라고. 도연이 찬찬히 민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그렇게 이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혹시 내가 우리 친형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도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돌고 있더라.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고. 정희가 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그만둬.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충분히 숨기셨잖아요.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왜 민석이가 우리 가족과 다른지, 왜 아버지와도 전혀 안 닮았는지. 형, 그만해. 민석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외도 상대가 낳은 아이를
어머니가 키운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법이군. 도연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와 민석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남다른 거야. 이 집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겠지?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네. 정희가 다급히 민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석아, 잠깐만. 하지만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석아. 30년 동안 저는 가짜 아들이었군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 같았구나. 왜 형과 이렇게 다른지, 왜 아버지가 늘 차갑게 대했는지. 민석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뒤를 따랐습니다. 민석아, 제발. 하지만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정체성이 거짓이었다니. 민석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아들한테 집을 물려주세요. 그게 맞는 거겠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석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그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정희의 눈에서 30년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만은 내 품에서 키운 내 아들이었는데. 도연도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민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요? 진실을 밝혀낸 것은 좋았지만 가족을 이렇게 아프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밤이 되어도 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석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첫 번째 옹알이를 들었던 순간, 걸음마를 시작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그 소중한 시간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까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년의 인생에서 이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핏줄과 상관없이 30년 동안 함께 키우고 사랑한 진짜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석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30년간 숨겨온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년간 나눈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떠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민석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대로 정리된 방 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릴 때 민석이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민석아. 정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도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한테 전화해 볼까요? 어젯밤에 몇 번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 도연의 얼굴에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30년 동안 숨길 수만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가꾼 텃밭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들의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오전 10시경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민석이를 찾으러 가겠다.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정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으러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민석이 다니던 도서관이었습니다. 퇴직 후 민석은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민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희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오후 늦게 정희는 버스 터미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민석이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떠나는 버스들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고 했었지요. 정희는 터미널 주변의 정류장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아.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정희는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집에 가자. 집이요? 저한테 집이 있나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정희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안 돼? 30년 동안 넌 내 아들이었어.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은 아니잖아요.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품어온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는 생후 2달이었어. 민석이 조용히 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단다. 배신감과 분노로 매일 울었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왔어. 작고 연약한 내가.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 내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생긴 아이니까.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품에서 잠들던 첫날. 그때 깨달았단다.
넌 그냥 아무 죄 없는 아기라는 걸.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30년. 엄마는 한순간도 너를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도연이한테 주지 못한 사랑까지 내게 줬을걸. 정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첫 걸음마를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 민석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아, 민석아. 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시간이 더 소중해. 정희는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넌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난 기적 같은 아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살 수 있었어. 민석은 어머니 품에서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래도 넌 우리 가족이야. 언제까지나.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세요. 바보야.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겠니? 두 사람은 정류장 벤치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불안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모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어. 어머니 마음도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지.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형도 힘드셨을 거예요. 집 걱정, 어머니 걱정. 그래도 변명이 안 돼. 30년 동안 우리는 형제였잖아. 도연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더 소중하지. 민석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뭘 하긴 계속 우리 동생으로 살면 되지.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 볼게. 어머니와 내 마음을 더 존중해야겠어. 정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너질 것 같았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서가 내일부터 텃밭일 도와줄 수 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형이요? 응.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내가 더 자주 와야겠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정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피보다 진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어제의 위기가 오늘의 화해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마당에서 민석과 함께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도연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함께 일을 거들었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집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우도 함께 와서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 매물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와 민석이 동시에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이 흘렀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정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다시 상의해 보자고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힘드시다면 양보할 수 있어요. 정희는 민석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아이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형,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 어머니의 희생도, 우리의 추억도. 도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정희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민석아.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결정했어. 두 아들이 어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겠어. 민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번갈아 가며 자주 와줘야 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집으로 만들자. 도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저는 평일에도 자주 올게요. 민석도 즉시 화답했습니다. 그때 연우가 뛰어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 연우야.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좋아요.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 연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과 연우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정희와 민석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민석아, 지난주 일 많이 힘들었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석이 당근을 썰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민석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이해해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정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았는데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민석아, 30년 동안 받은 사랑, 함께한 시간들, 그게 다 진짜예요. 정희는 민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 같은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민석과 함께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지었을 때의 기대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아,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기억이 뭐야?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요. 민석이 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엄마가 계속 응원해 주셨잖아요. 정희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맞아. 무릎이 까져도 포기하지 않더라.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죠.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정희는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몸소 경험했지요. 엄마는 어때요? 가장 좋은 기억이 뭐예요? 너희 형제가 화해했을 때.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셋이 함께 밥을 먹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민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래야지. 정희는 마당의 코스모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꽃들은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명숙도 함께였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했습니다. 정희야,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기로 했어. 혼자서? 아니야. 아이들이 자주 와줄 거야. 정희의 대답에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자식들이 효도하네.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희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괜찮아. 덕분에 오히려 좋아졌어. 좋아졌다고? 가족끼리 숨길 게 없어졌으니까. 정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밝혀진 것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민석이랑 함께 갈게요. 마당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고마워, 도연아. 그리고 연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전화를 끊고 정희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민석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지요. 사진 속의 아이들은 지금의 갈등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고단했지만 자존심 하나는 지켜냈구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을 잃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아들들이 와서 함께 그 채소들을 돌볼 것입니다. 정희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70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 갈등과 화해, 비밀과 용서가 모두 녹아든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와도 세월이 흘러도 이 집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